영어는 도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용해서 뭐 취미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영어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관점의 전환이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이제 댓글에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구독자님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 선생님의 그다 왜 이러냐? 이게 우리 언어 좀 얘기하는데 이제 한국말도 못해. 건 선생님의 영어 공부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최고의 대학교에 진학하셨습니다만 성인이 돼서 가는 유학에서의 언어 장벽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솔직히 영어가 한국어보다 편해요. 자랑하시네. 근데 그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죠. 이게 미국에서 산 시간이 이제 15년이고 이제 formative years라고 하죠.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성장을 하던 시기에 어디가 있었는지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영어 실력보다는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치고 그래도 한국말이 좀 맞아요. 오히려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나는 자부심이고, 건님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스토리가 좀 다르죠. 이제 근데 이제 건님은 그거를 고려했을 때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댓글이 사실은 되게 또 저한테는 반가웠던 게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조금 뭐랄까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 영어가 6등급이었어요. 이게 제가 잘 몰라요. 이게 1등급이 제일 좋은 네, 거예요.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이제 9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건데 이제 6등급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홍님은 탭스가 뭔지 모르죠? 모르죠. 미국에서 살아가지고 건머웨예요. 검은머리 외국인이야 나는. 그 탭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 시험 보려고 뭐 취직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또 점수가 뭐 600점 몇 점대 만점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를 갈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한 900점 만점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270점을 처음으로 탭스 때 받았거든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찍은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게 4지선단가 5지선단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나로 쭉 찍은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저는 과학고를 갔었어요. 네. 과학고를 가서 저는 수학과 과학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고가 아니니까. 네, 외고가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잘했고 저는 다른 과목 수학 과학을 좀 압도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에 가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과학고에 온 영어 진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뭐 아직까지 뭐 영어가 뭐 한국어보다 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뭐 그 리서치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가 더 편하고요, 한국어보다. 그리고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저는 또 영어로 이제 아내와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부 싸움을 해도 영어로 하고 뭐 예를 들어 제가 힘든 일이나 좀 감정적으로 토로하고 싶은 일도 영어로 합니다. 정말 영어를 뭐 말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듣고 읽고 이런 거를 거의 진짜 전혀 못하던 수준에서 지금은 뭐 영어 읽고 쓰고 쓰는 건 좀 지금도 어려워요. 쓰는 건 좀 어려운데 영어 읽기, 말하기, 듣기는 그래도 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레슨은 하면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왜냐면 저는 영어 공부를 다 성인 때 한 거거든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어디 뭐 유학 갔다 온 것도 없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를 나와서 한국말만 했었던 사람이고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던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영어를 잘하지. 저도 공립중학교, 초등학교 다닌 애들 비해서는 그때 갈 때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비교적 어린 시점부터 해서 영어를 굉장히 이제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비교적 늦은 타이밍에 시작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굉장히 편한 수준까지는 올라온 또 두 가지의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본격적으로 좀 해야겠다라고 느낀 때가 군대였어요. 군대. 저는 군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좀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각 같은 걸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서울대학교에 가서 1, 2학년 때는 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놀고 뭐 술 마시느라 시간도 좀 낭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고 이제 군대를 갔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영어가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느꼈냐 했더니 대학교를 갔더니 수학과학을 이 사람들이 자꾸 한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원서로 영어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글책이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한글책을 기껏 구해도 좀 말이 이상해요. 뭔가 영어로 돼 있는 책들을 좀 번역을 잘 못한 책들도 많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저보다 수학과학을 더 잘하는 그런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1, 2학년 때. 그러니까 영어로 이게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확실한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대학교 1, 2학년 때 확실히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군대 때 좀 영어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노력을 하게 되고요. 그때 되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저한테는 가장 좀 잘 맞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강연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강연을 통째로 외웠던 것 중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제가 뭐 그때 같은 경우 테드 강연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이건 되게 짧은 강연인데 뭐 한 3, 4분 됐나?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뭐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그다음에 뭐 최종적으로는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성공 비법이라는 거의 1시간짜리 강연이 있는데 저는 그 강연을 그냥 통째로 다 외웠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포인트에서 외울 때 글로 스크립트를 다운을 받아서 그거를 읽으면서 외우셨나요? 아니면 듣고 바로 반복하는 말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외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읽고 듣고를 여러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게 저랑 되게 잘 맞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원래 강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연 듣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 연극을 1학년, 2학년 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영화 배우들 뭐 2시간짜리 대사 다 외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이 강연이라는 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거 10번만 읽고 나면은 대충 스토리가 머리에 다 들어와요. 그럼 스토리가 다 들어오고 한 10번 또 듣다 보면은 이거를 사실 뭐 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쇼맨십이 있는 거를 좋아해서 진짜 뭐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뭐 카메라 틀어놓고 제가 진짜 강연하는 것처럼 막 제스처도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일단 이게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저한테는 가장 크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하나를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것 그리고 저 역시도 실수했던 것 영어를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영어는 도구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용해서 뭐 취미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되게 영어 공부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관점의 전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통째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어를 하나하나 외우지 않아도 이 문장이 제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거를 좀 쓸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적어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좀 띄엄띄엄이지만 어쨌든 내가 발화를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가장 첫 스텝이었고 또 그때부터는 이제 미드를 좀 즐길 수 있게 됐고 마찬가지로 제 NBA 그 미국 농구 되게 좋아하는데 또 미국 농구 기사는 아무래도 영어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씩이나마 영어로 컨텐츠를 좀 소비하는 것들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용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취미를 할 수 있었던 요 첫 번째가 제 영어 어떤 긴 저니에서 가장 큰 마일스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얘기 같아요. 제가 잠깐 여기서 첨언을 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가지고 조금 더 원어민처럼 구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이게 뇌과학과도 약간 관련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저희 문과니까 이제 미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example을 2개를 주셨으니까 저라면 이제 스크립트나 이제 서브타이틀을 보지 말라고 해주고 싶어요. 오히려. 강연을 이제 들을 때 예를 들어서 2문장 정도를 그냥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 같은지를 써보는 겁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써보고 실제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스크립트를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수학과학을 잘하셨으니까 건님은 수학을 할 때 우리가 풀 때 먼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내 정답과 정답을 비교를 해서 보지 그쵸. 정답을 먼저 옆에다 두고 수학을 풀지는 않잖아요. 항상 이제 내가 먼저 실력을 확인을 해보고 피드백을 한번 스스로한테 받아봐라. 그거를 조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영어 공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성장 스토리인 거고 기용님은 조금 더 전문가에 가까우시니까 기용님의 어떤 조언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은 네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고요. 그때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토플은 그래도 기용님이 아시죠? 토플은 알죠. 네. 네. 옛날에 한번 봤어서 100점 만점이었나? 뭐 120점 만점인데 120,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갈 때 그 74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원래 가고 싶은 대학교는 커트가 79점이었거든요. 79. 그래서 그 대학은 못 가고 그래서 72점이 커트인 학교에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복학하고 4학년 때 2019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2019.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24살 때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도 진짜 그냥 영어 뭐 외국인이랑 이렇게 놀아본 적도 없고 띄엄띄엄 하는 상태에서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핀란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이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 핀란드에서는 당연히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이라는 세팅에 있었으니까 영어가 이제 공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쓰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런 환경에 가니까 영어가 그냥 어느 정도는 진짜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물론 한국에서만 계속 사시는 분들은 그런 환경이 어렵겠지만 좀 의도적으로라도 요즘은 뭐 영어밖에 안 쓰는 스터디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고 아니면 뭐 전화 영어든지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니까 한국어를 쓸 수 없는 환경 그런 환경을 만드시게 되면은 영어가 어쩔 수 없이 좀 느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환경을 조성을 할 때 영어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랑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네. 이게 중요하네. 왜냐하면 미국에 살다 보면 한인들이 많은 곳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민 막 30년 살았다, 40년 살았다 하는데 영어 한 마디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쓸 수밖에 없는 환경 그리고 영어를 실제로 잘하는 사람과 이제 같이 있어라. 그 부분만 이제 더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때 또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었던 영어 공부법 하나는 이제 영어를 들으면서 읽는 것을 같이 하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또 책 읽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책 읽기를 그러면 사실은 뭐 한국 소설은 한국어로 읽는 게 더 매력적이지만 영어로 쓰여진 소설은 또 영어로 읽는 그런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껴보자 하면서 영어로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시작했던 게 해리포터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 해리포터를 읽으면서 같이 들었어요. 네. 이제 오디오북이 그때 되게 잘 되어 있었어가지고 오디오북 좋죠. 오디오북을 그냥 들으면서 같이 읽으니까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영어 소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는 게 또 영어 실력이 느는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내가 보면서 같이 하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좀 약간 들어가는 건데 어떤 하나의 정보를 습득할 때 읽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과 듣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과 읽기와 듣기를 동시에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읽기 듣기를 동시에 할 때 같은 정보의 내용이 뇌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장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책을 읽을 때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내용도 읽고 듣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 책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이 또 막
뭐 셰익스피어 막 이런 거 읽겠다고 하면은 절대 영어 안 늘 것 같고요. 좀 내가 생각할 때 쉬운,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한 2개에서 3개 정도 모르는 단어, 한 2개 정도가 맥시멈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톨러런스를 기른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영어 문장을 내가 단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이것이 대강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톨러런스를 기르는 게 영어 공부에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를 제가 연구 결과를 찾아봤을 때 한 문장에서 한 단어 2가지 정도를 빼고는 다 아는 정도가 그 톨러런스를 기르는데 가장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그 한두 개가 대충 컨텍스트에서 뭔지는 알겠지만 정확히는 모르겠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들으면서 아 대충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하면서 그 단어를 그냥 아예 문맥송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핀란드에 있으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게 한두 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는 책들을 계속 찾아서 들으면서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를 같이 많이 했었는데 그때 많이 또 실력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많이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러니까 읽고 듣는 거를 같이 하면 이제 뇌가 이제 더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과학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제 개인 경험과 습득에서 느낀 거는 뭐냐면, 이제 말하기까지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언어가 예를 들어서 막 미국 사람들은 너무 막 샬라샬라 하는데 뭐 이게 연음이 많고 내가 잘 못 알아듣겠다. 근데 내가 어떤 단어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결국 그 단어를 그렇게 발음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내가 그 단어를 그렇게 발음할 줄을 알면 그게 안 들릴 수가 없어요. 네. 이것도 되게 또 재밌는 또 뇌과학을 조금 더 첨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울 뉴런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용님이 맛있는 걸 먹는 걸 봐요. 그러면 제가 맛있는 걸 먹을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 기용님이 맛있는 걸 먹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게 발음이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단어 뭐가 있을까? 뭐 work랑 그러니까 walk랑 work 이제 걷다와 일하다를 한국 사람들이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듣는 거에서. 근데 그 구별을 못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 식별 가능한 발음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그러니까 그 뇌에 활성화된 부분이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니까 받아들이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도 내가 그 발음을 연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경험에서 뭐 우러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환학생 이후에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일단은 교환학생 이후에는 확실히 좀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영어를 읽고 말하고 듣는 데 큰 도움이 없었다. 아까 큰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결국 말하기는 실제로 대화를 해봐야 늘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좀 특수한 환경에 놓였던 것이 저는 이제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국제 결혼을 하면서 영어가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저는 지난 한 5, 6년간을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 말하기 실력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모든 분들이 다 국제 결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끊임없이 본인을 노출시키는 게 계속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공부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에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입력식 공부와 출력식 공부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출력식 공부예요. 근데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출력식 공부는 거의 전무하고 모든 걸 다 입력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영어를 잘하시고 싶다면 정말 영어는 출력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다행히 감사하게도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 영어로.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지만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환경을 어떻게든 만드셔서 영어를 출력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결국은 실력이 좀
시그니피컨트하게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또 기용님께서 그 영상을 찍기 전에 또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순서에 대해서도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건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페어를 맞춰가지고 이제 한 쌍을 두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 출력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듣기 평가, 읽기 평가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읽으면 쓸 줄 알아야 되고 들으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페어로 둬서 연습을 해라. 사실 그리고 언어를 공부할 때는 내가 어떤 목표 설정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뭐 책을 어떤 이과 논문을 읽는 것에서 끝나고 싶으냐?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로 언어를 정말 세련되게 구사를 하고 싶다. 이제 원어민이 아니면 쉽게 캐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뭐 어떤 표현이라는 게 있죠. 어떤 좋은 게 있으면 항상 그 자리에서 저는 3-4번씩 반복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 들으면 저 표현이 세련됐네 하면은 문맥이 조금이라도 어떤 그게 적용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대화의 주제가 나온다면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거를 꼭 써봤어요. 이것도 진짜 좋네요. 근데 그거를 항상 써봐야 돼. 왜냐하면 써보면 그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쓰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이게 안 돼요. 뭐 내가 아무리 테니스를 잘 치고 싶어서 뭐 페더러 경기를 막 10번씩 보고 뭐 20번씩 보고 뭐 손흥민 경기를 막 그렇게 본다 해서 내가 축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봐야지. 해봐야 되는 겁니다. 뭐든지. 이것도 진짜 이건 저한테도 또 도움이 되는 말인 것 같네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만나서 피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쓰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단어가 중요합니다. 단어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깊이를 저는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적절한 인용구,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한국어로 치면 뭐 속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배워서 일부러 좀 실수를 하더라도 좀 써보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한자 그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생겨난 어떤 과정이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이 단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단과 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라틴 베이스드다 보니까 라틴의 어떤 그런 그 빌딩 블락, 레고 블락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예로 하나만 들어보자면 우리가 저번 이제 우울증 에피소드를 했을 때 이제 무기력증과 이제 다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를 생각해서 anhedonia 이게 무쾌감증. 근데 여기서 히도니아가 이제 히돈이 이제 쾌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hedonistic 하면은 이제 쾌락적인. 그러니까 이게 한자처럼 그 영어도 단어가 항상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저도 배웠네요. 저는 이 안헤도니아라는 단어가 디프레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이 안헤도니아가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헤도니아가 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 이제 쾌락, 히드니스틱, 그리스 아마 제가 알고 있거나 어디 그에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잘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되게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저도 그때 뭐 접두어, 접미어 이런 거를 따로 되게 공부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레고 조립하듯이 제가 가진 재료가 많으면 조합을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레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단어를 뭐 예를 들어 안헤도니아, 무쾌감증 뭐 이거 100번씩 막 깜지 쓰는 것보다는 그런 블록들을 해서 이게 왜 그러면 무쾌감증인지를 알게 되면은 다른 것들에도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언어는 항상 관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습 반복을 한다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또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좀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컨텐츠를 찍어 나갈 때 방향성을 잡는데 또 어떤 동기부여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좀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